네,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각종 정보를 들어보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챙겨야 할 퇴직연금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공인노무사 박용재 차장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저 말고 이렇게 마이크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청취자분들께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 관련해서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 더 낮다. 진짜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액이 67만 9,924원이라고 합니다. 네. 1인 가구의 생계급여인 67만 5,444원보다도 10만 원 가까이 적은 금액입니다. 67만 9,924원. 한 달 동안에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는 이거는 뭐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생계급여가 국민연금을 역전하는 것이 2023년부터인데요.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잇따라서 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연 7%에서 14%까지 오른 반면에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국민연금 평균액이 연 3%에서 5%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네네. 처음 역전이 있었던 2023년도에는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던 것이 올해는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역전 현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문제는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도 안 되는 금액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으로부터 받는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한 달에 그래도 200만 원만 되면 좋겠는데 67만 원.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벌써 이제 12월이 됩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시는 기업의 소유주이시거나 인사 담당자이신 분들은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면 연말까지 놓치지 마시고 납입해 주셔야 됩니다. 예.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제도인 DB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인 DC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비공 설명은 지난 4월 8일 생생경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DB제도는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운용한 자금으로 퇴직급여를 주는 것이고요. DC제도는 매년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재직 중에 그 부담금으로 운용을 잘 해서 나중에 퇴사할 때 그 운용한 자금을 퇴직급여로 받아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 회사가 운영을 책임진다고 말씀드린 DB제도는 매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정검증은 이 DB 계정에 적립금이 충분히 쌓여 있는지를 거래하는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정검증을 통과하지 못해도 예전에는 특별히 제재가 없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겨서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B제도, DC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말 좀 쉽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풀어서 하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데 이렇게 하면 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립금이 부족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예. 다만 적립금이 부족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대비 부족 비율이 3분의 2 이상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개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적립 비율이 70%였던 경우면 그러니까 적립금이 채워야 할 기준 책임진 비군의 70%밖에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100% 대비 30%가 모자랐던 회사의 경우면 올해에는 부담금을 넣으셔서 그 30%의 3분의 1인 10%만큼은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80%까지는 적립 비율을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돈이 많이 모자라서 적립 비율이
40%밖에 안 됐던 경우에는 100% 대비 60%가 모자랐던 거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20%를 올려서 60%까지는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이 퍼센티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DB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상 재정검증 결과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DB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쪽이 연말에 챙겨야 될 것들 살펴봤고요. DC 제도 이쪽에도 챙겨야 될 게 물론 있겠죠? 예, DC 제도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최소 연 1회 이상 납부해 주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예. 월납이나 분기납하시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에 맞춰서 연말까지 연납으로 내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DC 제도는 재정검증과 같은 절차가 없는 대신 매년 정해진 기일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연말에 자칫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지연이자를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정해진 날짜 여기까지 부담금을 내주지 않으면은 근로자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더 주셔야 되는 지연이자율이 연 10%로 높습니다. 오, 세다. 예. 예, 더군다나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사한 지 14일이 지난 때까지도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지 않으시면 지연이자율이 20%로 높아지는 데다가 잘못하면 퇴직급여 체납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일을 놓치시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율도 높고 또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더 와닿을 걸 보자면은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로자들 연말에 챙겨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근로자들도 챙겨야 할 내용이기는 합니다. 특히 DC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부담금을 받아서 DC 적립금을 잘 운용해야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요. 부담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이 운용 기회를 놓쳐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제때 부담금을 납부해달라고 하셔야 하고요. 네네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회사랑 관계가 나빠진 경우라면 이렇게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DC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안 들어왔을 때는 미리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DB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 퇴직연금 제도가 DB 제도인 경우라면 어차피 회사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것이고 퇴사할 때 그 지급 금액만 회사가 잘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DC 가입자분들만큼 신경 쓰실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우리 회사의 DB 적립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1년에 한 번 퇴직연금 사업자나 회사로부터 가입자 교육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때 적립금 현황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다음부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DC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에 개인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부 금액의 13.2% 또는 16.5%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시면 16.5%, 그 이상이시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건데요. 아직 이 900만 원을 다 채워넣지 않으셔서 납부 한도가 남아있으시면 얼른 납부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IRP 요즘 관심 많죠. IRP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3월부터 IRP 로보 어드바이저 1임 서비스라는 것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가입해보지 않으셨다면 그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금융기관에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은 1임형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워낙 치중이 되어 있고 수익률도 낮아서 이 수익률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AI 가 투자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1임 서비스를 허용해준 겁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라서 IRP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년 9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4년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직접 운용하기 힘들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알아서 운용해주는 일임 서비스가 나왔다는 점에서 네.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요. 3220번 쓰시는 분, 납입 IRP 납입 한도가 본인의 IRP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것도 각종 예.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거나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한도가 남는지 아실 수 있고요.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영업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받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공인노무사 박용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